제가 버커니어스 대 차저스 경기를 직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버팔로 대 디트로이트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와 진짜 이 경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조슈 앨런은 그냥 괴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던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지 생산성도 꾸준히 미쳤죠. 이번 경기에서만 362 패싱 야드와 68 러싱 야드 그리고 패싱으로 터치다운 2개 러싱으로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오라인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스크램블 드릴이 나오면 앨런의 빅플레이가 자동적으로 따르고 있는 요즘 버팔로 공격팀의 폼입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면 오히려 패스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죠. 또 신기한 건 디트로이트의 제러드 고프는 인터셉션 없이 터치다운 패스를 5개나 던졌고 494 패싱 야드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인터셉션 5개를 던지고 이긴 경기도 있고 터치다운 5개를 던지고도 진 경기가 있다는 거죠. 버팔로는 2주 연속 득점도 실점도 모두 40점 이상 해버렸네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 양팀 두합 토탈 전진 야드가 1080야드나 됐었고 NFL 하이라이트는 무려 20분이나 됩니다. 아주 박 터지는 경기였죠. 그나저나 디트로이트는 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수비 트렌치를 지켜주고 있던 알린 맥닐은 ACL 부상으로 시즌 아웃, 선발 코너백 칼튼 데이비스는 턱뼈 골절 부상, 수술이 필요해서 만약 빠르게 복귀를 한다고 해도 챔피언십 경기나 슈퍼볼 때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공격 쪽에서는 런닝백 몽고메리가 MCL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말 부상이 끊이질 않네요. 디트로이트 여태껏 버텨온 것도 대단한 건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마홈스의 발목 부상, 이 장면이 뉴스로 떴을 때 시겁했는데 그래도 많이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냥 작년 슈퍼볼 런처럼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마홈스는 어떻게든 절뚝거리며 뛸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인터셉션은 윈스턴의 3개와 톰슨 로빈슨의 하나를 더해 4개, 펌블 턴오버는 2개로 기버웨이가 총 6개나 있었고 캔자스 시티는 턴오버 없이 깨끗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쉽게 이겼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홈스도 만약에 원스코어 경기였으면 다시 들어가려고 더 강하게 어필을 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으니 부상이 다음 경기 결장으로 이어질 만큼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경기 내용은 그닥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기이했던 부분도 있었죠. 마일스 게럿도 투니에게 눈을 찔려서 꽤 오랜 시간 쓰러져 있었고 닉 첩은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뼈 골절 부상을 당하며 올해도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여러모로 참 양팀 모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이었네요. 아마 지금 MVP 유력 후보 1순위는 조슈 앨런인 것 같은데 라마 잭슨이 계속 이렇게 뛰면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펌블 턴오버를 범하긴 했지만 그 후 패싱 터치다운 5개, 인컴플리션은 단 4개, 직접 65야드까지 달리며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패서 레이팅은 무려 154.6이었네요. 터치다운 득점을 해도 너무 빨리빨리해서 공격 점유 시간이 자이언츠보다 적었고 페널티를 무려 12번이나 했는데도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느 한 뉴욕 팬은 비행기를 빌려서 경기 두어 시간 전에 마라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 해고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날렸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마라씨 이제 그만하세요. 이 엉망진창 팀을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배너를 날렸던데 팬들이 이 정도 노력을 하는 거면 진짜 구단주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막 팽팽했던 경기는 많이 없었던 15주 차였는데 정말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 경기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벙찌는 플레이들을 인디애나폴리스가 2차례나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베테랑 런닝백 조나단 테일러의 믿기 힘든 엔드존에 들어가기 전 공을 떨어뜨리는 실수였습니다. 분명 이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들을 텐데,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볼 텐데 왜 이런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더블 패스 플레이가 닉 보니토의 픽6로 이어져 버렸던 플레이였습니다. 뒤로 가는 패스라 펌블 리커버리이긴 한데 뭐 어쨌든 4쿼터 초반 상당히 중요한 콜츠의 공격 드라이브였는데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나버렸죠. 이 경기를 이겨야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맞대결 전적에서마저 덴버에게 밀려버리면 이제는 희망이 거의 없네요. 보닉스는 인터셉션을 3개나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밈스의 펀트 리턴 같이 결정적인 플레이들은 4쿼터에 주로 나오며 역전승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싱거웠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무기력하다고 평가받던 패싱 공격을 앞세워 피츠버그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TJ 왓의 포스 펌블 플레이로 인해 허츠의 시작은 불안했지만 이내 AJ 브라운과 디본테 스미스에게 타겟을 골고루 주며 공격을 잘 풀어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100 리셉션 야드 이상 기록했죠. 필라델피아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이관 바클리의 무릎 부상 상태인데 이 쿼터에 거의 통으로 게인웰이 대신 뛰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본인은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다른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캐리를 적게 하기는 했죠. 19번밖에 러시 시도를 하지 않았고 65야드밖에 달리지 못했네요. 피츠버그의 TJ 왓은 발목 부상을 당했고 아직 토요일 볼티모어 경기에 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피츠버그의 공격 토탈 야드를 163야드로 막고 공격 점유 시간도 거의 2대1로 압도한 필라델피아의 경기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조던 러브의 효율, 제이콥스의 화난 것 같은 러싱 스타일, 골고루 다 잘해주고 있는 리시빙 옵션들, 특히 이번 경기에 빛났던 로미오 돕스, 패커스의 경기력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3쿼터에 지노 스미스가 부상을 당하며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전반에 스미스가 뛰고 있을 때도 발렌타인의 인터셉션으로 레드존 공격을 막으며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플레이들을 그린베이가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맥매너스도 킥을 아주 잘 차고 있고 제이콥스의 펌블만 빼면 뭐 아주 깔끔했던 승리였네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리그 최고의 실점 수비를 완전 박살냈습니다. 시즌 내내 경기 평균 15.9점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던 수비를 상대로 40점이나 뽑았습니다. 전반에는 라샤드 화이트의 펌블 턴오버도 나오며 차저스가 리드했고 공격팀 분위기도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맥콩키의 활약 덕분에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에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저스는 득점을 하나도 못했고 템파베이는 27점이나 냈죠. 세컨 앤 13에서 마이크 에반스의 57야드 캐치앤런 터치다운 플레이가 3쿼터에 나왔고 여기서부터 차저스는 펀트와 턴오버만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에반스는 159 리셉션 야드를 기록했고 올해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49야드로 11시즌 연속 1000야드라는 대기록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17대 0으로 앞서가는 워싱턴이 스펜서 레틀러를 막지 못하고 경기 종료 직전 터치다운을 내줬으나 역전 2포인트 컨버전 시도는 막으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멈추면 안 되는데 9초를 남기고 잠깐 멈추면서 뉴올리언스에게 터치다운 플레이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레틀러와 타이트엔드 모로브의 터치다운 득점까지는 나왔는데 20대 19에서 20대 21 역전 스코어까지 가지는 못했던 거죠. 제이든 데니얼스는 던지기도 효율적으로 잘 던졌는데 러싱으로도 66야드를 달리며 턴오버 없이 클린하게 40분을 넘게 공을 점유했던 공격팀을 리드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미스플레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카고를 이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랜디 모스를 언급하며 세레모니를 했던 저스틴 제퍼슨도 태클 접촉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했던 에런 존스도 그리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착용했던 흰색 헬멧도 멋있었습니다. 또한 시카고의 서드다운 플레이 12번 중 11번의 플레이를 막았고 고포잇도 3번 중 2번을 저지했네요. 디트로이트가 졌기 때문에 이제 시즌 승패 성적이 똑같은데 아직 맞대결이 남아있어서 미네소타가 충분히 지구 우승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직관했던 3경기 중 첫 번째 경기였죠. 사이드라인에서 봤던 선수들 사이즈의 첫 번째 충격, 디보 사무엘 드롭의 두 번째 충격, 44득점으로 이기고 바로 다음 경기에 필드골 4개로 이겨버리는 램스의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푸카나쿠아 선수의 헬멧 캐치도 정말 인상 깊었죠. 비가 꽤 왔어서 런게임이 그만큼 더 중요했는데 카이렌 윌리엄스도 29번의 캐리로 108야드를 전진했습니다. 효율은 뭐 항상 그렇듯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메인백으로 충분히 잘 달려주고 있는 선수죠. 그렇게 램스는 일요일 시애틀의 패배로 지구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됐네요. 펀트 8번에 필드골 4개, 턴오버는 마이애미가 4개, 그리고 휴스턴 하나. 공격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답답했던 경기였는데 휴스턴 코너백 선수들이 마이애미의 패스 공격을 계속 괴롭혔고 이 경기 승리로 인해 텍산스가 AFC 남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런게임 기복이 너무 심하긴 한데 턴오버 유도로 이겼네요. 3연패 후 아주 값진 승리를 기록하는 애리조나입니다. 제임스 코너가 100야드 이상 달렸고 터치다운 2개를 기록하며 역시나 강한 러싱 어택이 받쳐줘야 팀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수비가 필요할 때마다 뉴잉글랜드를 잘 막기도 했죠. 6번의 서드다운 상황에서 퍼스트다운 컨버전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네요. 벵갈스도 턴오버 4개로 실수가 적진 않았는데 테네시는 6개나 범하며 벵갈스에게 승리를 그냥 선물했습니다. 경기 중반부에만 신시내티가 24점을 연속으로 득점하며 이겼죠. 지금 보니 내용이 참 어지러웠네요. 신시내티는 또 페널티를 14개나 그리고 테네시는 12개나 저질렀던 경기였습니다. 뉴욕 제츠는 애덤스의 후반 198 리셉션 야드와 터치다운 2개로 잭슨빌을 박살냈습니다. 펠컨스는 레이더스를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공격력이 너무 아쉬웠네요. 구영의 선수도 부상이 있는 것 같고 경기를 직관하는데 필드골 미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댈러스의 러싱 어택을 막지 못하며 졌네요. 이번 주는 제 하나 투어 윌슨 직관 여행 일정 때문에 리뷰 라이브가 없을 예정입니다. 직관 일정 영상들은 신속하게 편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프리뷰 라이브로 뵙겠습니다.